장애 학생들이죠. 장애 학생들 이 배제되는 에 대해서 좀 지역사회가 어떻게 역할을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음, 학생 수가 감소로 운명차질로 불가피하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해결 문제하고 교육 관계자 감축, 그다음에 교육 예산 감면 등으로 인해서 악조건에서 어,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오징어 그 게임의 한 장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도전해서 각 이제 개그로 보여준 건데 학생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듯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장애 학생은 특수학급이라고 해서 배치가 되고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장애 학생들과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릇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분리시키는, 분리시키고 차별하고 배제시키는 현실 속에서 지역사회랑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리고 교육부나 교육청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 보시면 제가 그린 건데요. 교육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분들 모습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실시되고 있는 미래의 교육과 통합교육이 완벽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보호 대상, 돌봄 대상으로 묶여 있는 장애 학생이 어느 점 자립하라라고 요구하는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장애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지금 가지고 와봤어요. 장애 학생이 이제 비장애 학생들과 활동하면서 교육 성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도 받을 건데, 네, 그런 스트레스 받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이 자립하고 그리고 어떤 따라서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힐 것인데 그거를 저희가 가르쳐 주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 저 이게 알려줘야 그리고 그렇게 같이 비장애인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이 같이 있음으로써 내면의 그 힘을 길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애 학생이 특징이 다르고 비장애 학생 특징이 다르고 서로 알아가는 그 차이를 알아가면서 장애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사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존중이 무엇인지, 서로에 대한 존재가 어떤 서로한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어른들의 일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에는 특수학교가 두 곳이 있는데요. 그런데 두 곳 모두 중학교 교육 과정까지만 있어서 고등학교부터는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악구의 한 특수학교. 혼자서는 몸을 가누기 힘든 지체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학교 교육 과정까지밖에 없다는 건데 고등학교부터는 학생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합니다. 편도로 1시간,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다니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아침마다 마포구에 있는 한국우진학교로 1시간, 1시간 반 걸려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 목숨 걸고 학교 다녀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등교육 과정을 관악구에서 해주면 너무 좋고 안 되면 인근 지역이라도 지체장애인이 고등학교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14,400여 명.
이 가운데 12% 정도인 1,800여 명의 장애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 고등부 특수학급이 없어 마포나 구로, 서대문구로 다니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2040년까지 특수학교 9곳의 설립 계획이 있지만 15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학력 인구 감소로 남는 학급을 활용해 특수학급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빈 교실들 지금 많이 나오니까 학생 수를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실들을 찾아가지고 지금 특수학급이라 해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실제로 운영을 해요. 그게 우리 서울시에서도 교육청에서 그걸 좀 모방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 서울시 교육청도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도시형 캠퍼스에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장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어, 그러니까 제 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특수학교마다 학생들은 가인이고, 그다음에 그중에 맡아서 지도해 줄 수 있는 학교는 서울에 5곳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특수학교가.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특수학급에 있다가 특수학교로 가려면 이제 특수학교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은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라든지 그런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영상에서 봤듯이 퍼센테이지에 나온 거는 일부밖에 안 돼요. 원거리로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짜 2~3시간? 어른들도 힘든 2~3시간 그 원거리를 장애 학생들은 타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업하기도 전에 몸이 지쳐서 돌발 행동이라는 일을 벌일 수도 있고 신변 처리가 가능하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욱 학교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는 교육부나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부 소관이라고 해서 그쪽이 책임져야 된다. 아니면은 또 이 교육은 또 복지부에서는 학생이니까 교육부에서 담당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인데 어, 이렇게 보시면 폐교되고 있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서울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활용되지 못하는 학교만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뭐 대안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지역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슨 공유 공간이라든지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공간은 거의 없고 거의 드물고 임대를 했더라도 활용되지 못하는 임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학교를 세운다? 이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 도표를 가지고 와봤고요. 어, 어, 앞에 보여진 영상 중에 여러분 누가 기억에 가장 남으세요? 장애를 겪고 있는 교육 관계자? 아니면 예체능을 하고 있는 교육 지도사? 아니면 그 장애, 사회적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 아니면 출산을 앞둔 교육 지도자? 아니면은 특수교육목자로 하는 전문 지도사?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본, 잘 어, 모르겠어, 솔직히 전부 말하면. 다, 예, 여, 예. 제 다, 그림 속에는 다 나타나 있어요. 6명 모두 다. 어, 이 학교 내에서 출산을 앞둔 선생님 볼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학업 내에서 직접장애나 자폐장애 학생들은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어, 교실에 못 들어가고 복도에서 노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니면 음, 특수학급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리돼서 수업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체육 교사 없죠? 미술 교사 없죠? 음악 교사 없죠?
음, 그 특별 교실이라고 해서 아니면 특별 학습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이나 그날 이제 시간 내서 강습을 내 가지고 다른 공간에 가서 체육을 배우든 음악을 배우든 미술을 배우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예, 국영수가 더 중시가 되고 있는 입시제도다 보니까. 어, 그리고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은 퇴사를 이용하죠. 예, 거의 보면 음, 교육자 중에 장애 있는 분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화상 입은 교수님 빼놓고 거의 시각장애인분 빼놓고 대학에서 활동하는 두세 분 빼놓고는 장애인이 교사가 된다? 될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부모님 자체부터 장애인 교사한테 자녀를 맡기기 싫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교육 운영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시기나 아니면 뭐 교육 관련해서 공약 이제 뭐 시기 때마다 나오는 대통령 공약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공약이나 아니면 교육 이제 교감 이제 공약 때마다 나오는 때마다 나오는 장애인 교육 그다음에 청소년 교육 공약대로 불 끄게 바빴는데 예, 폐교, 뭐 지자체 그리고 원거리 장애인 학생들만 해당이 될까요, 지금? 폐교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생 수가, 아, 이제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통합을 계속하고 있는데, 통합하게 되면 그 학생들은 비학생들마저도 원거리를 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장애 학생들도 그 원거리 통학을 하기 때문에 피곤하단 말이에요. 어, 피곤한데 또 공부, 또 장애 학생들도 원거리.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어른들의 책임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어른들의 책임을 지역사회나 우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저는 지금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장애 학생들 가정에서만 문제일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비장애인 학생들 가정에서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040년, 15년 남았거든요. 15년 동안 아홉 곳을 설립한다라고 했는데 특수교사는 일과 병행하지 못해요. 특수교사는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아이들을 자, 지원하는 그 교육인데 그 국영수를 아니면 사회 과목들 공교육을 가르칠 수 없는데 그렇게 가르치게끔 하는 지금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수교사는 장애 학생들을 지도할 수도 없고 케어도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는데 그 부분을 공교육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교사는 공교육을 가르쳐주고 특수교사는 장애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두 학교를 분리한다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캐스천 마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육부에서 그다음에 복지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힘겨루기를 자기 게 아니라고 한다는 부분이죠.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영재 교육도 장애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재는 장애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신동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장애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도자도
키우지를 않았고, 영재라는 학생이 특수한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걸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몸이 불편한 아이들, 특수 몸만 불편하고 정신적으로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만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 차별적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 제도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변명을 해줄 수 있을지 저는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5년이라고 하면은 특수교사도 또 채용을 해야 되는데 특수교사를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이며 그리고 또 건물을 짓자면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 예산이며 그리고 그 학교를 운영할 운영진들의 그 인건비며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한 그 이제 학교 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런 것들이 이 15년 동안 9곳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그 의문도 또 답을 내려 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희들 지역사회에서 어, 보여달라라고 소리를 좀 내줘야 되지 않을까 가지고 와봤고요. 자립에 필요한 거는 학습 공동체를 조성해 주는 건데 비장애 학생들하고 장애 학생이 같이 갈 수 있게끔 공부할 수 있게끔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건데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AI는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1분 1초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장애 학생들은 교육에 잘 참여하지 못하게끔 하면 비장애 학생들하고 격차가 너무 심할 거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가 걸려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방관하고 있는 교육부나 교육부 국가기관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거 생존의 문제인데 예 그러면 생존의 문제를 장애 학생들한테 맡긴다? 그건 어른들의 무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 부분들을 조금 세밀하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애, 그, 인공지능, 첨단 IT, 그리고 AI 시대에 맞게 국가기관과 교육부는 무엇을 해내야 될지 그 대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시간을 좀 마련했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좀 풀었는데 좀 제 감정이 조금 격해서 예, 죄송합니다. 예, 이만으로 마치겠습니다.